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배움의 한이 맺힌 못 배운 어른들을 위한 성인용 교육방송 언더스탠딩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맞죠? 저희 컨셉에 아주 어울리는 오늘은 진짜 좀 있어 보이는 주제. 그리고요. 오늘 방송을 쭉 들으시다 보면 네. 아 진짜 내가 못 배웠구나라는 걸 충분히 절감하실 수 있는 맞아요. 저희가 매우 난해한 주제를 매우 가지고 난해하고 왔습니다. 이거는 매우 앞서가 있는 주제. 저희가 조금 좀 쉬운 주제 골라드리니까 네. 시청자분들께서 아주 콧대가 하늘을 찔러요, 아주.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도. 예, 그래서 가끔씩은 저희가 군기를 좀 잡을 필요가 있겠다. 네. 아무리 저희가 의리지만 그래도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갖고 왔고요. 네. 이른바 반도체 중에서도 주문형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한국에서는 그렇죠. 불리는 최첨단 반도체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저희가 오늘 모실 분은 사피온 코리아라고 하는 SK텔레콤의 자회사. 네. 네. 에서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실제로 개발하시는 네. 실제로 개발하고 이 회사는 개발해서 실제로 판매도 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약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뭘요? 회사 홍보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그래놓고 오늘은 이제 어차피 오셨으니까 다른 걸 물어보는. 다른 건 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여쭤볼 거고요. 예. 혹시라도 그래서 중간 중간에 회사 홍보를 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막기는 할 건데 그래도 가끔씩 들리면 그냥 뭐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정무경 센터장님 바로 소개해드리죠. 잠시만요. 자,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피온 코리아의 정무경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뭘 그렇게 또 속았다는 표정을. 예.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해야 되는가 봅니다. 오늘은 약간 좀 어렵게 설명해 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약간 너무 쉬운 레벨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쉬운 레벨로 하니까 뭐 그게 지식의 다인 줄 알고 시청자분들께서 요즘은 잘 집중도 안 하시고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저희가 야, 너희가 이런 것까지는 몰랐지. 하셔도 됩니다. 스스로의 무지함을 오늘 깨닫게 해드릴 그 계획입니다. 사피온이라고 하는 회사는 SK텔레콤의 자회사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SK텔레콤은 따르릉 여보세요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게다가 휴대폰도 본인들이 만들지도 못하잖아요. 안 만들죠. 네. 뭐 어쨌든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반도체가 왜 필요해요? 네. 왜 만드셨었어요? 사실 그 부분이 사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네. 사실 근데 그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반도체 특히 AI 쪽 반도체 시장 그리고 기술의 흐름을 보면은 누가 개발을 하고 있고 어디서 잘 하고 있고를 보면은 이렇게 흐름이 보이는데 SK텔레콤이 시작을 해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분사를 했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한 가지의 그래요? 왜요? SK텔레콤이야말로 이 전혀 안 만들 것 같은 회사가 만들었다. 이 고급진 반도체가 꼭 필요했다. 그럼요. 그러니까 왜요? 그거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네. 그 약간 길더라도 회사 홍보는 아니니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참. SK텔레콤이 사실 통신회사잖아요. 세계에 많은 통신회사들이 있는데 통신회사들의 그로스 성장이 더뎌진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휴대폰이 보급이 되고 스마트폰이 보급이 될 때 엄청나게 성장을 하다가 이제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더 이상 이제 뭐 성장하기는 어렵죠. 그렇습니다. 저희 언더스탠딩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 보시기 때문에 성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군요. 좀 다른 작전을 짜셔야겠네요. 저희와 고민이 같으시군요. 그 텔코들은 대부분 굉장히 훌륭한 회사들이고 아직도 굉장히 캐시카우도 확실하고 좋은 회사들이고 그런데 그로스가 이제 좀 정체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타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사실 근데 통신이 없이는 다른 모든 IT 이 업계들이 발전할 수가 없고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이 통신을 제공하는 회사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고민은 있겠죠. 그런 좀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았고 SK텔레콤이 고민이 많았고 2016년 7년쯤에 이제 지금 박정호 부회장님이 부임하시면서
SK텔레콤이 통신에 기반을 한 통신을 구사할 수는 없고요. 통신을 기반으로 한 AI 서비스 회사로 발전하겠다라고 기치를 걸었습니다. 네. 그 전부터도 사실 AI 개발은 많이 하고 있었고요. 네. 텔레콤에서 이제 그 기치를 걸고 통신에 기반한 AI 서비스 회사로 거듭나겠다. 이어져서 이제 지금 유영상 사장님께서도 SKT 2.0이라는 이제 기치를 내걸고 이제 AI와 이 통신에 기반한 인프라 사업을 하겠다라고 기치를 걸고 계십니다. 통신에 기반을 한 통신을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거가 있겠습니까? 예를 뒤에서 들어주려고 했는데요. 간단히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으로 생각해 보면 핸드폰으로 인공지능 뭐 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하는 게 있긴 있어요. 네. 뭐 시리아 이런 거 있잖아요. 내일 날씨 알려줘. 그럼 뭐 네가 내일 날씨 알아서 뭐 하려고 나가지도 않을 거면서 뭐 이런 답이 오죠. 그렇죠. 네. 그게 타이머 해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통신에 기반한 AI 서비스입니다. 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휴대폰 안에. 휴대폰 안에는 시리가 없습니다. 시리는 데이터 센터에 있습니다. 그럼 통신으로만 연결돼 있다. 네. 휴대폰 안에 AI를 넣기는 AI 알고리즘이 너무 복잡하고요. 너무 기대합니다. 퀄리티를 높이면은 알고리즘은 더 복잡해지고 데이터는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저 본사에 있는 시리랑 그냥 연결만 해준 거다. 하나도 없습니까? 뭐 그래도 약간은 있고 시리아를 인식을 해야죠. 그렇지. 시리아는 인식을 해야지. 그걸 본사로 그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그러면 시리가 깨어나잖아요. 사실 시리라고 하지 말고요. 우리 아리아 누구로 아시죠? 누구? SKT 때 아리아거든요. 우리 집에 그것도 있어요. 아리아.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참 시리아 말고 아리아. 사실은 아리아는 잘 못 알아들어. 저 둘 다 써봤는데 잘 못 알아듣던데. 오래전에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알아들립니다. 잘 알아들었어요. 어쨌든 아리아를 부르는 누구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아마존 다음으로 나왔고요. 세계적으로도 아마 몇 손가락 안에 꼽힐 겁니다. 텔레콤이 만든 2016년에 출시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들어가는 게 AI 반도체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AI 반도체를 넣을 수는 있죠. 넣을 수 있는데 뭐 아리아는 아리아 이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휴대폰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서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 스피커에도 뭐 할 수는 있는데 인공지능 스피커는 그거는 SK텔레콤이 만들 수 있죠. 휴대폰은 다른 캐리어 회사들이 만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리아 하면은 그 웨이크업 그러니까 자고 있던 게 웨이크업하고 깨어나. 그렇죠. 깨어난 다음에는 이 음성이 그대로 데이터 센터로 가고요.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복잡한 사람들의 말을 이제 음성 인식을 통해 가지고 텍스트로 바꿉니다. 그게 인공지능이 쓰이는 거고요. SK텔레콤 본사에서 뒤에서 그 텍스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텍스트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이 텍스트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텍스트는 그냥 텍스트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해석을 하는데 자연어 처리가 필요하고요. 그럼 자연어 처리가 필요하면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뭘 의도한다. 그럼 그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것을 하고 또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생성을 해줘야죠. 인공지능이 해야 되고요.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이제 월등하게 성능이 좋습니다. 그럼 그 텍스트를 또 말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인공지능이 음성 합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합성된 음성을 휴대폰이나 아리아 디바이스한테 쏴주고요. 거기서는 스피커를 통해서 내보내주는. 그럼 그럴 때는 왜 그런 겁니까? 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어떨 때 그런 겁니까? 그건 이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에이전트 대답을 하는 것들은 사실 많은 부분이 룰 베이스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라는 것을 일종의 큰 룰로 만들어 놓고 트리를 만들어 놓고 뭐 if then else로 쭉 코딩을 하던 것이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고 예를 들면 모범 답안이 한 100개쯤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요 정도의 대답을 해라 이렇게. 날씨 물어보면 날씨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발전을 하면서 요즘에는 라지 모델이라고 이제 굉장히 모델이 커지면서 정말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이 말을 이해하고 그거에 맞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모범 답안이 모여 이미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 안에 있다. 모범 답안뿐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학습 자체를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요.
모든 데이터는 아닌데 잘 정제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학습에 기반한 것이긴 하지만 답은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단순히 찾아가지고 답은 여기 있으니까 찾아서가 아니고요. 이 로직이 맞는 답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서 짜 맞춥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예를 들면 모범 답안이 100개였다가 500개였다가 뭐 그런 게 아니고 답을 찾아서 보여주는 거네요. 나름대로. 그런 이제 지금 서비스가 직접 그렇게 그 방식으로 되고 있는 게 많지는 않고요. 예.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저 사피온 홍보는 아니고요. 네. SK텔레콤의 A-이라는 서비스가 얼마 전에 오픈을 했는데 A-? A-. A.이라는 서비스인데 아마 잘 보실 것 같은데 그 휴대폰에 까는 앱으로 지금은 돼 있고요. 그쪽에 이제 서비스 중에 이렇게 룰 베이스로 뭐 날씨라든지 노래 틀어줘 하는 것도 있지만 자유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유 대화라면 저야 늘 자유 대화인데 그 로봇이 자유 대화를 해주는 서비스. 그것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라지 모델들. 초거대 모델. 그 모델 있었잖아요. 누구죠? 논란 끝에 그냥 사라졌던 AI. 많이 있었죠. MS에서도 있었고 이상한 성차별 발언도. 그것도 큰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들어간 대로 사실 나오거든요. 생각을 갑자기 성차별이라는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인풋이 이상하게 들어가면 아웃풋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욕을 하면 그 집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야.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습을 굉장히 잘 시켜야 되고요. 이상한 걸 시키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서비스 중에도 이상한 얘기가 들어오면 이상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서비스는 앞에 필터까지 답니다. 이거 서비스 해줄 수 없는 말이 나오네. 필터에서 빼고 하는 서비스까지. 그렇습니다.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이. 네. 지금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이렇게 옆으로 가는군요. 원래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죠 지금? SK텔레콤이 왜 이걸 하느냐? SK텔레콤이 왜 반도체를 만드냐? 반도체를 만드냐? 그건 통신에 기반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렸죠. 그 예를 들면 뭐가 있냐? 거기서 지금 여기까지 라고 할 때 이런 거를 해드리는 거다. 일단은 재미도 있고 이게 이제 말동무도 되면서 뭔가 뭐 서로 상담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보셨는데,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디지털 인프라를 II로 개선하겠다 단순히 그 얘기는 아니고 누구나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은 여기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저희 고객들이십니다. 3천만 고객들한테 매 순간 사실은 저희들이 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메시지가 올지 모르고 사실 이런 세상이 열린 지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매 순간 여러분들에게 AI 서비스를 그 통신 기반에 제공을 하겠다가 사실은 목표다 이거죠. 목표죠.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은 AI 알고리즘 발전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렇죠. 계속 발전하고 있고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제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그런데 이걸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3천만 국민한테 서비스를 매 순간 한다고 생각하면은 연산이 안에서 계속 AI 알고리즘 계속 돌아야 될 거죠. 그렇죠. 휴대폰에서는 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굉장히 본사 서버에서 해줘야 되니까. 본사 서버에서 굉장히 강력한 컴퓨팅 파워로 굉장히 큰 모델들을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쪽에 투자되는 인프라 비용과 그쪽에 투자되는 그 사실 유지해야 되는 주로 전력이죠. 전력 비용이 얼마 클지를 생각을 하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라지 모델 같은 것을 한 사람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뭐 한 10사람만 모이면은 10개 채널에서 동시에 서비스한다고 하면은 큰 서버 하나가 필요할 정도가 되거든요. 큰 서버 하나라는 게 큰 서버 하나에 어떤 겁니까? 요즘 얘기하는 GPU 카드가 8장 꼽힌 서버 하나가 몇 명 서비스를 못 해요. 1 더하기 1은 뭐야라고 하면 그 2는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다양한 AI가 아니고요. AI가 아니니까 그건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또 서로 주고받아야 되니 뒷단에서는 머리 엄청 쓴다. 그때 서버 하나 해봤자 한 10명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된다. 모델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요즘 나오는 정말 큰 모델들을 서비스하려면은 그 정도까지도 갑니다. 와, 그러면 3천만 명을 하려면 그러면은 인프라가 이제 뭐 계산 모델의 서비스의 크기, 모델의 크기에 따라 다 달라질 건데 어쨌든 수만 대, 수십만 대 GPU 서버가 필요하거든요. 그 비용이 미래에는 뭐 당장은 아니에요. 서비스가 크지 않겠어요. 미래에는 엄청나질 거다.
300만 그러면 개가 우리가- 필요하네. 10명 하려면. 하나. 그렇기도 근데 하고. 그렇죠. 사실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사실 엔지니어들은 또 그걸 최적화해가지고 어떻게든 구겨놓고 많이 하기 때문에 딱 그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긴 한데 어쨌든 인프라가 엄청나게 필요하고 예.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다. 그 오늘 얘기는 날씨 어때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누구 인프라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그 예. 정도는 그렇게 인프라가 크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은 도대체 미쳐버리는 질문입니까? 예를 들면. 질문뿐만이 아니고요. 에이다 서비스를 들어가면은 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말로 할 수 있는 대화도 있지만 뭐 사진을 올리면은 뭔가 바꿔준다든지 미디어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통신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말만은 아니잖아요. 아, 이 사진 뽀샵 좀 해줘. 뭐 그럴 수도 있는 이러면 거고요. 그것도 해줘야 되고. 예, 이미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천천히 올라가고 있죠? 있습니다. 예. 그런 아. 뭐 그게 비디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비디오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내 얼굴을 가려줘. 아. 얼굴 가려줘야 될 거잖아요. 아, 그렇지. 실시간으로. 음. 예를 들자면 아, 비서구나, 비서. 예. 뭐든지 비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비서죠. 아, 그 서비스를 해주겠다. 그런 서비스를 물론 공짜는 아닐 꿈꾸고 것 있죠. 같은데. 공짜로 못하죠. 예. 인프라가 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사피온이 있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AI 반도체가 필요하다. AI 반도체가 지금 있는 GPU의 가격보다 훨씬 싸고 지금 있는 GPU의 전력 소모량보다 훨씬 저전력으로 동작해서 효율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필요한데. 생각한 게 2016년 5년 때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2016년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예. 반도체 개발 그 전에는 에피제라는 디바이스를 사용했었는데요. 이제 수년간 뭐 다양한 유즈 케이스에다가 상용화를 해가면서 칩을 만들었었고요. 그 칩을 만들고 보니 이제 사실은 이걸 외부에 크게 상용화해야겠다고 만든 건 아니에요. 내부에서 작게 써야 시작한 거죠. 되니까. 예,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건데 그 미래가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건 분명히 미래가 온다. 그러면은 작게 시작해가서 칩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게 잘 되니까 그래서. 이거 텔레콤 안에서만 쓰기는 아까운 거죠. 근데 센터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SK텔레콤은 돈 많은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우리가 AI 반도체가 앞으로 AI를 서비스를 많이 해야 되는데 AI 반도체가 많이 필요할 것 같네. 그러면 지금 서버도 삼성에서 이렇게 사오듯이 AI 반도체 잘 만드는 데서 사오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걸 굳이 필요하다고 가내수공업처럼 꼭 다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네.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를 바텀업으로 이니시에이션 해가지고 할 때 항상 받던 질문이 네. 사오면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잘 모르시면 저희 아는 반도체 회사 중에 리벨리온이라고. 리벨리온이라고 그러니까요. 잘 만드는 회사 하나 있어요. 저희들이 2015년, 16년에 연구를 시작했고요. 예. 칩이 그러니까 상용화한 게 2017년이고 네. 칩이 나온 게 2020년이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이 되게 맞는 그 경제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진짜 예. 만드는 게 좋으냐, 아니면 외부에서 사오는 게 좋으냐. 네. 근데 그걸 좀 보시면 그 글로벌 데이터 센터 기업들, 그러니까 대규모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기업들, 네. 뭐 대표적인 게 구글이고 대표적인 게 아마존, AWS인데 네. 다 자기네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AI 칩을. 그러게 다 그렇더라고요. 네, 네. 왜 그게- 그래요? 그거 왜 왜 그렇습니까? 누구 하나가 뭐 인텔이든 AMD든 뭐 어디든 그렇게 수요가 많으면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나올 만도 하고.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 GPU가 거의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네, 예. 그걸만 가져다 쓰고 있는 상태고, 음. 그리고 이 시장은 얼마나 클 거냐고 이제 뭐 포캐스팅한 기관들이 예상을 하잖아요. 네. 2025년에 한 100조 뭐 이렇게 육박하고 예. 30년에는 200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너무 탐나는 시장이에요, 사실은. 너무 탐나는 시장이기 네. 때문에 하려고 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기존에 자기네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유지해야 되는 거고. 네. 예. 그리고 이런 데이터 센터 기업들은 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GPU 하나에 한 장에 1,0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몇 천만 원이면 서버 있잖아요. GPU 8장 들어가 있는 서버가 3억 이렇게 육박합니다. 이걸 하나에 그렇게 수백 비싸요? 대 수천 대를 하려면은 네. 이제 생각하는 거 이거 내가 만드는 게 훨씬 싸겠어. 아, 생각이 드는 차라리 거죠. 내가 만들자. 도대체 이게 뭐라고 지들이 이게 1,000만 원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시장이 너무 크고 당장 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야 될 인프라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 엔비디아가 제대로 값싸게 못 만들고 있어서 엔비디아가 매우 잘하고 있는데요. 네. 매우 네. 잘하고 있고
지금도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거죠. 약간 아직 절대 강자는 없는 시장입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GPU라는 거를 잘 만들어서 지금 이제 그걸 쓰고 있는 건데 GPU 말고 지금은 AI 반도체라고 해서 좀 더 AI에 적합한 반도체를 따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거는 아직 그게 없는. 이건 어디서 잘 만들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발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GPU 때문에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요? AI라는 게 이제 뉴럴넷 알고리즘인데요. 네. 그러니까 신경망을 모사한 거거든요. 네. 모사한 건데 이게 예전에는 뭐 학습을 해도 잘 안 되고 안 됐었는데 그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서 트레이닝 시킬 데이터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네트워크를 깊게 쌓으면은 복잡하게 하면은 연산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거 하나 학습시키는데 뭐 PC로 가지고 했더니 몇 달 걸리고 몇 년 걸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GPU라는 것이 이제 GPU 해서 사실 그래픽스 처리하기 위한 건데 이 안에 그래픽이나 암호화폐 채굴. 암호화폐 채굴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응용 케이스가 딱 맞아서 그런 건데 GPU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몇 달 걸리던 것이 며칠, 몇 시간 내에 투영이 이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뭐 이거 돌려놓고 1년 기다리면 어떻게 연구를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이 갖춰지고 또 데이터는 이제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가 맞닥뜨리다 보니까 연구가 급속도로 올라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반도체 좀 포커스해서 질문 하나 드려보면 인텔의 CPU와 그 GPU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GPU는 뭐가 다르길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GPU가 훨씬 더 성능을 잘 발휘해요? 이제 좀씩 깊게 들어오시는군요. CPU는요. CPU는 사실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그 로직을 프로그래밍을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뭐 A는 B 플러스 C고 C 뭐 그래서 A가 뭐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내가 하고 싶은 로직을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컨트롤 패스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흘러가는 패스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차례 이제 그 수행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보통의 경우에 만들어지거든요. 인공지능을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모든 응용에 대해서 CPU의 경우에 그러니까 모든 응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응용들이 다 그렇게 동작을 하고 있고 순서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렇죠. 순서대로 시퀀셜하게 소위 말해서 하나의 명령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두 번째 명령어 처리하고 이렇다면 일로 가고 자 이렇게 해서 일로 가고 그렇게 되겠죠. 그걸 제일 잘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CPU고요. 그게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순서대로 수행하면 되냐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얘를 빠르게 수행하려면은 이쪽에서 동시에 수행해야 될 것을 찾아내야 돼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들. 얘를 하고 그 다음에 얘의 결과가 다음 명령어에 쓰이면은 동시에 못 쓰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못 쓰죠. 순서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그걸 찾아냅니다. 디펜던시 그러니까 그 밸류블의 디펜던시 그래프를 만들어 가지고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동시에 수행합니다. 그리고 CPU는 그리고 사실 그 브랜치라는 것이 if then else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은 사실 이 브랜치가 수행되기 전에 그 다음 것은 수행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서를 기다려야 되죠. 기다려야 되죠. 요즘 CPU들은 뭐 예전부터도 두 개 다 수행하고 있어요. 나중에 결과 나오면 한쪽을 선택을 해요. 뭐 그런 식의 것들을 잘하도록 하드웨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산을 하는 유닛 자체는 뭐 그닥 크지 않은데 얘를 연산을 최대한 패러리즘을 찾아가지고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CPU가 굉장히 커지고 그 컨트롤 패스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로직을 가지고 있는 게 CPU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시퀀셜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동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GPU는 원래 여러분 모니터는 픽셀로 돼 있잖아요. 픽셀이 뭐 가로 세로 엄청나게 큰 그 픽셀 하나하나의 컬러 값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그래픽스 프로세싱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컬러잖아요. 이 픽셀 컬러, 이 컬러 값을 하나하나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가로가 예를 들어서 1000이고 세로가 1000이라고 해도 이제 100만 개의 픽셀을 처리를 해가지고 컬러를 입혀줘야 되는데 뭐 1초 60프레임/세컨드로 얘를 계속 만들어줘야 될 거잖아요. 꼼꼼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1초에 60번씩 동시에 60번씩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뿌려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픽셀 하나하나를 계산하는 알고리즘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어려운 건 않아도 아닌데. 어렵진 않아도 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계산해요. 근데 CPU가 그걸 룹을 돌면서 가로 다 계산하고 이렇게 그렇죠. 동작을 하다 안 보면 되지. 한 그러면은 줄 다 하고 나면 그쵸. 문제 없으면 두 번째 줄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CPU는 기본 동작이 한 줄. 픽셀 그거고. 하나하나. 그리고 GPU는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고. GPU는 작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작은 심플한 코어, 기본적으로 심플한 네. 코어가 수천 개가 박혀 하드웨어 안에 박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수천 개의 코어들이 한꺼번에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픽셀의 계산 결과가 두 번째 픽셀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그냥 반복 그렇죠.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매스 패러럴. 그럼 CPU에는 전교 1등이 하나 들어 있다면 GPU에는 전교 한 327등을 한 2,000개쯤 모아놓은 거구나. 그렇지. 다 앉아서 단순 계산하고 있는 거지. 예. 다 앉아서 넌 한꺼번에. 여기다 요거 나오면 점만 찍어? 라고 하는 그것만 건 하고 있는 거네. 전교 1등한테 시키면 짜증내기도 하고 시간 많이 걸리는데 전교 372등 한 100명을 하듯 시키면 빨리 끝내죠.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그거죠? 좀 뭐 100만 대군으로 하는 거네. 그러니까. 약간 좀 멍청한 시스템이구나. 그거는 GPU. 알겠어요. 그 GPU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알겠어요. 372등짜리를 100명을 일을 시키는 건 되게 모아서. 어려워. 그렇지. 되게 어려워. 그렇겠죠. 그러면 AI 반도체는? AI 반도체는 사실 이제 그 패러리즘을 네. AI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GPU가 사실 매우 효과적이고 이제 그걸 가지고 발전했던 건 사실인데 네. 말씀하셨듯이 이 AI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에 CPU가 하던 그 프로그램은 네. 정말 모든 프로그램을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GPU가 하는 것은 이제 픽셀의 연산이라고 단순 작업? 단순 작업이지만 그것들이 이제 매시브리 패러럴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이제 과학 연산이라든지 이쪽에 되게 많이 있어서 사실 GPU가 GPU만 한 게 아니고 그런 과학 연산 슈퍼컴퓨터의 대부분은 GPU가 차지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GPU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 연산에 유리하기 때문에 네. 들어갔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과학 연산은 사실 이렇게 볼륨이 크진 않아요. 볼륨이 크다니까 사용자가 우리 근처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알고리즘이 사실 못하는 게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유즈 케이스를 뭐 이것저것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산업 현장에 보면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네. 예. 뭐 작게라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연구 개발은 인공지능 기반에 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성능도 그만큼 잘 나오고 있고 거의 모든 산업부에 다 쓰이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사실 GPU가 인공지능을 위해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니까 쓰고 있었는데 이게 더 최적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볼륨이 커지니까 어떻게든 코스트를 다운시켜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더 최적화된 더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것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걸 하겠다는 것들 그 회사들도 많고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러한 접근이 과거에는 잘 안 됐었어요. 뒤에 조금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었는데 뒤에 좀 설명드릴 거고. 대강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그 컴퓨터 반도체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거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영상 화질 개선 솔루션에도 쓰인다고도 하고 뭐 영상 보안 시스템에도 알고 보면 인공지능 쓰인다고 하고 그걸 한번 좀 사례를 좀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화면 좀 보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텔레콤 내에서 그 아까 이제 예시로서 누구와 A.닷 이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거 외에도 다양한 텔레콤 내에서도 그렇고 SK 그룹 내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에서도 AI를 다 쓰고 있고 다 AI 기반의 다양한 기능들, 서비스들 개발을 하고 있어요. 사피언 코리아가 만든 반도체 칩이 SK 그룹 안에서만도 이렇게 많이 쓰인다. 네. 요거는 이제 회장님 보시면 좋은 만한 이거 뭐 그런 영상이네요. 보시면은 사피언이 일을 많이 하는구나. 이제 여기 지금 다 쓰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다 쓰이는 게 저희들의 목표죠.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보시면은 미디어, 커머스, 뭐 AI 에이전트, 보안 쪽 그리고 모빌리티,
팩토리 이렇게 나눴는데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일단 SK 그룹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회사들, 많은 자회사들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만 좀 올려놓은 거고요. 네. 미디어를 보시면은 저희가 BTV, 플로어 웨이브 이런 미디어 서비스들이 있는데 저 뭔지 알죠. 누구? 네. 아니 테레비 저 우리 IPTV이기도 하고 뭐 이거 웨이브 OTT라고 하나요? OTT죠. 네. 거기에 무슨 인공지능 반도체가 필요해요? 일단은 요즘은 다 추천을 해요. 추천도 AI가 필요합니까? AI 알고리즘으로 다 동작한다고 보셔도 뭐 크게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그걸 해주려면 AI 반도체가 따로 필요하다. 잘해주려면. 잘해주려면이고요. 네. 지금까지 추천 알고리즘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는 발전해오고 있는 과정이고 AI 반도체가 굳이 없더라도 CPU에서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서 CPU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 하지만 A 영화를 봤다면 다음에는 B 영화를 볼 가능성이 높으니 이 B 영화를 추천해줬다가 얘가 싫어하는 것 같으면 이게 CPU의 프로세스잖아요. 그게 그런 if 이렇게 하지 않죠. 안 해요? 뉴럴넷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많은 케이스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로직, 뉴럴넷 안에서 어떤 로직으로 나한테 추천을 해준지는 사실은 거죠? 사람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이 뉴럴넷이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로직은 잘 이해는 못하지만 어쨌든 가장 잘 학습을 시키면은 가장 나한테 맞는 것을 잘 추천을 해주죠. 그러려면은 그 알고리즘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과거에 CPU만 가지고 하던 것을 이제 AI 반도체로 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 오고 있고요. 뭐 정말 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추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는 다 AI 반도체를 쓰고 있기도 합니다.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해줍니까? 여기 화질 개선이라고 써놨는데 그 저희들이 이제 사업화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화질 개선을 실시간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사실 학습에 기반을 한 건데요. 영상을 저희들이 카메라 성능이 약간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성능이 약간 떨어져가지고 고퀄리티에 못 보낸다고 했을 때 그걸 화질을 깔끔하게 사실 1024 그러니까 HD로 만들었는데 풀 HD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UHD TV를 다 쓰고 있는데 UHD 화질로 바꿔주는 거죠. 자동으로 그거를 AI 알고리즘으로 전산상으로 전환해 주는 걸 계산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픽셀 하나하나의 값을 정하는 것이 또 비디오죠. 그렇죠. 그 하나하나의 값을 그 전 프레임, 그 후 프레임, 그리고 그 옆에 픽셀들 이런 걸 가지고 학습해 놓은 뉴럴넷을 통과시키면은 이건 누가 뭐래도 미사일이니까 미사일이라고 간주하고 그 미사일 라인을 만들어 주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이겠네요. 나 그거 본 적 있어. 그 1920년대에 찍은 사진이에요. 당연히 흑백 사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칼라 사진으로 바꿔놨더라고. 맞아요. 저도 그런 거 봤어요. 그것도 AI로 하는 겁니다. 그것도 AI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봐도 당연히 이거는 회색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색깔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회색을 보고 색깔을 알 수가 있나? 해석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컨텍스트를 많이 학습을 해놨던 거겠죠. 조선시대 사진을 2만 장 본 거야. 대충 얘 색깔은 이거야. 이런 거 어디서? 그렇지. 그 비슷한 게 그 SK텔레콤에 하고 있는 슈퍼노바라는 게 있어요. 슈퍼노바 이제 상품명이긴 한데 굉장히 올드한 그 임시정부 사진 같은 것들 해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김구 선생님 사진을 그냥 오히려 화질도 좋게 해주고 화질 픽셀 수도 이제 많아져 화질도 깔끔해지고 컬러도 입혀주고. 그러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갖고 있었던 옛날 사진 같은 거 뽑아보면 요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거 이것도 딱 스캔해서 보내드리면 알아서 쫙 봐가지고 이따만한 화면으로 해주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할 수 있고요. 이미 일부 하고 있고요. 제가 뭐 그거 정확하게 어디서 서비스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슈퍼노바라고 찾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AI로 하는 거다. 실시간으로 전환하고. 그 슈퍼노바에는 저기 사피온이 이미 포팅이 돼가지고 동작하고 있습니다. 사피온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필요하네 진짜. CCTV 보안 이런 쪽에서도 그 미디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미국의 큰 방송사 중에 싱클레어 브로드캐스트 그룹이라고 싱클레어라고 있는데 사실 SK텔레콤하고 조인트 벤처로 캐스타데라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다양한 미디어 그 기능들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사피온을 활용해서 실시간 화질 개선 POC까지 끝냈고 실제 방송에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피온에서 만든 반도체를 거기서 사가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예를 들면 지금 카메라
뭐 풀 HD 네. 이런 걸로 원래는 영상을 나가려면 네. 그 풀 HD 카메라 네, 다 뭐 케이블 뭐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기반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조금 후진 걸로 하고 대신 반도체를 넣어서 네. 마치 정확히 풀 그렇게 HD인 양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는 우리 방송도 방송하다가 우리 센터장님이 좀 전문 용어를 쓰면 우리는 그냥 멍하니 지나가고 나중에 편집할 때 그게 뭔지 구글에서 찾아서 이렇게 자막으로 이게 입히는데 네. 앞으로 인공지능 여기 달려 있으면 듣고 그거라고 해서 자기가 자동으로 밑에. 생방송에서도 아하. 자기가 할 수 자막 있겠네. 딸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본 적 없지만 그거 말고도 사실 응용 케이스는 미디어 쪽에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디오 컨텐츠를 이해하는 AI를 개발해냈다. 사실 네. 그렇게 하는 챌린지도 있고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은 드라마 하나를 쫙 이 인공지능한테 학습해 놓으면은 저희가 질문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누가 언제 누구를 만났니? 무슨 행동을 했니? 대답해 줄 수도 있고 그럼 그 화면을 보여줘. 그럼 그쪽으로 쭉 가가지고 보여주고 이런 것까지 가능해집니다. 진짜 비서구나. 똑똑한 비서. 똑똑하겠네. 아직 충분히 서비스가 안 되는 건 AI 반도체가 아직 다 못 따라와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사실 알고리즘 개발도 한참 더 진행이 돼야 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은 아직 초기 단계 알고리즘 개발에서 사실 알고리즘 개발도 아직 갈 길이 멀고요. 알고리즘이라는 건 인공지능의 그 데이터, 소프트웨어? 학습. 그렇죠. 학습?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비디오 컨텐츠를 이해하는 AI가 정확히 있냐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성능이 좀 떨어지죠. 뭐 이상한 거 찾아주죠 지금은. 그거는 반도체가 시원찮아서 그래요? 아니면 그 연산은 충분히 잘해주는데 뭔가가 문제입니까? 이게 뭐가 문제라고 뭔지가 문제가 정확히 알면은 바로 개발하겠죠. 근데 사실 알고리즘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알고리즘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굉장히 잘하는 게 나왔는데 얘를 서비스하기에는 너무 비싸.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 사실 AI 반도체의 역할이고요. 알고리즘 자체의 개발은 발전을 아직 많이 반도체와 상관없이 많이 해야죠. 요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할 텐데.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서 이 비디오 콘텐츠를 이해를 해서 내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질문을 했더니 연산을 다 끝내고 답이 나오는 게 1시간이 걸려요. 그렇지. 그럼 너무 안 복잡해요. 되지. 그걸 1초에 만들어주는 게 AI 반도체라고 보죠. 그러면 지난번에 개발했던 그 좋은 반도체로는 또 안 되고 또 개발해야 됩니까? 요 연산을 하려면?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의 복잡한 것을 충분히 따라가줘야지 매번 같이 맞춤형으로. 둘 다 갈 길이 아직 있군요. 그럼요. 둘 다. 그래. 무궁무진합니다. 미디어 하나 얘기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는데. 알겠습니다. 끝도 또 다른 거 써봅시다. 예. 미디어 말고. 커머스 이것도 마찬가지죠. 추천을 해줘야죠. 그렇죠. 추천이 이해됐고요. 그건 금방 이해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는 내가 이 옷을 내 사진을 올려놓고 내 머리 스타일을 바꿔본다든지 네. 옷을 바꿔본다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머리를 찾아내야 되고 머리카락을 찾아내야 되고 머리카락을 찾아낸 것을 빼고 다른 머리로 것도 해야 입혀줘야 되고. 되고 다 인공지능이 합니다. 그건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인공지능이 아닐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자연스럽게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빨간 머리를 바꾸는 건 할 수 있지. 내가 해도 떡칠을 하지. 근데 이렇게 떠다니는 것처럼 하지 않고. 그렇지 않고. 떠다닐 뿐만 아니라 사실 뭐 조명에 따라서 다 색깔이 약간씩 다른데 그런 것도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지. 그래야 자연스럽게 되는 거. 그러겠죠. 그건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썼는데 말씀드렸던 누구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에이닥 같은 애들은 사실 굳이 뭐 한 가지를 서비스 한다기보다는 사실 대화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여기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요즘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이제 자연어 처리,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 이해라는 것이 좀 인공지능한테 이상하긴 한데 사회 언어에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쪽에는 또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단순히 그냥 대화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웹에 올라와 있는 많은 지식을 이 AI 알고리즘이 다 이해를 하고 내부에 저장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뉴럴 네트워크라는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다가 질문이 오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죠. 나는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네. 그거 같아요. 예를 들면 회장님이 눈치껏 대답하기? 회장님이 도대체 임원들이 몇 명이나 모여 있나? 이렇게 물어볼 때랑 도대체 임원들이 몇 명이나 모여 있는 거야? 라고 할 때랑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후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거고 전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7명 모여 있습니다 회장님 이래야 되는 건데 텍스트는 같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별해서 인공지능이 답을 해줍니까? 한다고요 그걸? 모든 분야를 다 연구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느냐의 문제이지 그것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의 뉘앙스를 보고 이 사람의 그리고 얼굴도 이제 비디오도 같이 보는 거거든요. 같이 보고 이 사람의 감정 상태까지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많이 돼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죄송합니다가 답이다라는 거죠. 진짜 자연어와 가깝게. 알겠습니다. 인공지능들을요 그렇게 해놨더니 가끔씩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든가 혹은 속으로 딴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슬슬 보고가 되고 있대요. 아니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다면서 무슨 자율주행을 했는데 자율주행 차들을 자유롭게 놔뒀더니 어느 날 어디에 모여 있더라. 어디 자기들끼리 회의하듯이 모였더라. 아무 손님도 없는데 야밤에. 그리고 그냥 헤어졌는데 왜 모였는지를 아무도 모른다. 그런 얘기들이 사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지금 급격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더 부각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 보면은 저번에 구글이었나요? 페이스북에나도 사례가 있었고 뭐 최근에도 구글의 엔지니어 한 명이 맞아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스스로 뭐 생각하면서 저는 앞으로 몇 년 후에 죽나요? 뭐 이런 질문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아직 거기까지 갔다고 생각할 만한 인공지능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에 기반한 결과를 내주는 게 아직 인공지능. 학습에 기반한 어디선가 듣고 본 대사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게 본인의 자의식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자의식 갖고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만 가지고 하진 않고 창조까지 하기 때문에 보고 듣는 걸 기반해서 이제 한 단계 넘어가지고 뭔가를 생성을 하긴 하지만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만한 근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센터장님, 저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약 50년 동안 수많은 죽음들을 학습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죽음에는 예외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도 학습하고 저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도 학습했으면 그럼 나도 죽네? 그럼 나는 언제쯤 죽지라고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학습의 결과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도 나는 언제 죽어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거죠. 근데 인공지능은 왜 그런 생각을 못 한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다고 봐요. 앞으로.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아직. 말씀하신 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고 인공지능도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건데 어쨌든.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말을 하잖아요. 너 무섭니? 그러면 전 두려워요. AI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정말 두려워서? 가 아니고 두렵다는 것을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거겠죠. 야, 근데 그거 너무 미세한 경계 같다. 말은 하는데 이게 감정이 있어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배운 대로 그냥 튀어나온 말인 건지. 저는 언제쯤 죽나요라고 한 질문을 제가 하면 저는 죽기 싫고 두려운 건데 똑같은 질문을 인공지능이 하면 그놈은 그냥 호기심이다. 저는 언제 죽나요? 그렇군요. 네, 다음 질문 이런다는 거예요? 아직은? 사실 이게 그것까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가 많고 할 수 있다 없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금방 된다 얘기는 많은데요. 아직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센터장님 나중에라도 인공지능이 발전을 해서 우리가 혹시 너희들 정말 두려움을 느끼니? 라는 질문을 한다면 인공지능은 이놈들이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면 이제 뭔가 이 인간들이 회의를 시작해서 나를 없애려고 할지도 모른다까지도 생각하고 아닙니다. 저는 두려움을 못 느낍니다라고 답을 할지도 몰라요. 속에 꿍꿍 감춰놓고. 그럼. 제가 알고리즘 개발자는 아니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얘가 5살만 돼도 거짓말 시작한다니까 애 길러보면. 지금은 아니라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보안 쪽 관련돼서도 뭐 있죠. 이제 보안도 이제 여러 가지 보안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그 피지컬 보안이 있고 네. 정보 보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뭔가 있는 게 있고 정보, 그러니까 사실 뭐 해킹을 당했냐 데이터가 네. 보안이 있는데 두 쪽 다 쓰이고 있고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 쉴더스라는 회사 네. 예. 가지고 그거는 영상 보안 그러니까 실제 보안이죠. 피지컬 보안이죠. 예, 거기에 AI가 뭐가 들어가요? 지금 실더스가 인포색을 이제 합병해가지고 네. 영상 보안, 정보 보안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 비디오인데 비디오는 가장 이해하기 쉬워요. 네. 내 집에 침입하는 사람을 카메라가 보고 저 사람이 침입하고 있어 알람 울려주고 네. 경찰을 불러주는 거.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예전에는 영상을 보고 누가 쳐들어오려고 하네? 사람이 판단해야 봐야죠. 되는데 네. 판단 안 해도 AI가 영상 보고 누가 침입하려고 한다. 네. 정확히 알려주시고요. 그 기존에는 사실 그 적외선 센서 가지고 뭔가 움직이면 맞아요. 알람 움직이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 회사는 아니니까 세콤 했거든. 동네 고양이 비둘기 이것 때문에 출동해. 맞습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꺼버리잖아. 그럼 그것 도둑놈 들어온다. 그게 진짜 사실 그 물리 보안의 비용의 가장 큰 그렇죠. 비용이에요. 그렇다고 출동 안 할 수도 없어. 어쩔 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사실 사피온이 거기에 또 쓰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미 적용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말씀드렸듯이 그 센서 가지고 했는데 카메라를 가지고 사람이 진짜 침입을 한다는 걸 알람을 주는 시스템에 사피온이 들어가. 사람이 계속 볼 수 없으니까 AI가 그걸 보고 있다가 그럼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 뭐 정확하게 비율은 모르겠지만 90%에서 90%가 훨씬 넘는 OR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사람이 출동해야 되는 OR람.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직원을 덜 뽑아도 되지. 그 반도체가 비쌉니까? 예를 들면 쉴더스 같은 회사에서 사람이 봐야 되는 걸 지금 AI 반도체를 대신 넣어서 대신 AI로 대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못 보고 있죠. 지금 이게 당직 쓰면 되죠. 뭐 야근 당직 계속 세우고. 지금 카메라가 몇 대인데 사람이 볼 수가 없고요. 그렇지. 예, 볼 수 없고 지금은 집에 세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집에 세컴이 없어서 사실 그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들에서는 사람이 많은 분들이 진짜 모니터를 30몇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보고 있죠. 네,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냥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죠.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인공지능이 어디에 쓰인다고 계속 이제 나열식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뭐 저 학교 다니는 때 수업 듣는 느낌으로 좀 지루해하실 수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앞으로 이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업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면 아 이런 물리적 보안 회사들도 충분히 떼돈을 벌 수 있겠구나. 지금은 대체로 다 인건비로 나가고 영업비로 나가고 그러는데 야, 이거 해놓기만 하면 이거 뭐 돈 얼마나 들겠어.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 거면 한 달에 5,000원만 받아도 이게 떼돈이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투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보안 쪽은 AI로 생각을 별로 못 해봤어요, 진짜. 사실 정보 보안도 사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스팸 필터링도 AI로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다른 뭐 어택 같은 것도 AI로 디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뭔가 그 보통 우리가 이상한 프로그램 잘못 깔면 그게 이제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오면 메일 열어보지 말라고 그냥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걸 돌고 있으면 이거 진짜 문제인데 열어보지 말라고 경고도 뭐, 해주고 경고도 해주면 예, 보이스 피싱 스미싱에도 활용되고 그렇죠. 그 인공지능 아니면 어떻게 해주겠어요 이걸.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대충 다 간단하게만 모빌리티 팩토리 얘기를 드리면은 모빌리티 같은 경우 저희들이 또 상용하고 있는 한 가지가 위치 추적 시스템. 위치 추적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AI로 만들어서 지금 POC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GPS가 있잖아요. GPS가 합니다. 센터장님 잘 모르시는구나. GPS가 AI 아니에요 그건. 굳이 AI가 필요한가요? GPS보다 잘 하려고 하는 거고요. 얼마나 더 잘 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일단 실내에 들어가면 GPS가 잡힙니까? 안 잡히죠. 잘 안 잡히죠. 여러분들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내 차 어디 있는지 고생해 본 적 없어요? 미쳐버리겠어. 매일 겪는 일이죠. 그거 좀 구해주세요 제발. 쇼핑몰에 들어가서 어디 와라고 했는데 찾아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거 AI는 그 AI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상용화 단계까지 거의 와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비주얼 네.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내가 휴대폰으로 카메라를 들면은 카메라가 앞에 이제 이미지가 보일 거잖아요. 위치가. 네. 네. 그거 보고 자기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줍니다. 아니 다시. 잠깐. 내가 지하 5층짜리 주차장에다가 제가 지하 2층에 어딘가에 생겨놓고 잊어버렸어요. 지하 주차장에는 CCTV도 없고 없는 곳이야. 네.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는지를 누가 어떻게 찾아요? 이제 그건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지고 내가 주차를 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네. 차량 안에 있고 차량 안에서 어디에 주차했는가를 차가 알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위치를 알면. 예. 네. 그럼 내 핸드폰 알려줄 수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 차가 있어요. 차에서 신호를 쏴줘라.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예. 내가 쇼핑몰에 갔을 때 A라는 지점을 가고 싶은데 네. 길을 모르잖아요. 몇 층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찍고 누르면은 내 핸드폰에서 뭐 AR 글래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가세요. 길 안내를 해줄 수 있어요. 실내에서도. 네, 맥도날드 딱 검색해서 엔터하면 예. 띠리리 하면서 그 마치 병원에 가면 소아과 어디로 가요? 그러면 노란 선 맞습니다. 따라가시면 돼요. 하는 그 노란 선이 맥도날드 같은 경우 맥도날드 노란색이겠네. 휴대폰에 이렇게 딱 해준다는 거죠. 바로 그게 AI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AI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어야 돼요? 기술로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 비주얼 그 포지셔닝 시스템 개발하고 있는 것은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네. 기본적으로는 그거예요. 일단 맵을 떠나야 돼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맵은 카메라 있어야 하나를 돼요. 가지고 네.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쪽에 맵이 쫙 떠집니다. 그 네. 맵은 실제 맵에 카메라에 찍힌 영상들을 비교해야지. 영상을 그대로 저장하면 할 수가 없고요. 이 매칭시키는 영상을 거구나. 그렇지, 매칭하는 거지, 그렇지. AI를 통해서 이 영상에 이 영상이 그림 그대로가 아니고 숫자의 조합으로 쫙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중에 피처라고 하는데 그렇지. 네. 디멘전이 많은 피처의 조합으로 영상 하나마다 다 떨어뜨려 놓고 사실 기본적으로는 그 숫자가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나온 숫자고 그건 그 영상의 핵심 정보를 담고 있고요. 그렇죠. 예. 내가 딱 찍으면은 또 피처를 뽑아내고 AI가 그 예. 피처에서 가장 유사한 것을 찾아내면 매치.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네, 그렇지. 유사한 그쵸. 걸 찾아서 그러면 이쯤에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군요. 매우 정확합니다. 그래 그건 말 되겠다. 그건 말 되겠네. 말 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데이터가 엄청 있어야 되겠네. 그 전부 다 찍어야 되잖아요. 실내 뭐. 그게 되게 어렵지 않은 게요. 카메라 들고 한 번만 저기 돌면 한 돼요? 번만 쭉 돌면 됩니다. 야 진짜 온갖 데 AI가 다 쓰이는구나. 그 진짜 편리하겠다. 진짜 저장 장치 AI 반도체 많이 쓰이겠네. 그런데도 쓰인다. 공장에서는 어떻게 써요? 공장도 이제 지금 저희도 이제 하이닉스를 대표적인 케이스로 해놨는데 반도체 공정에서도 AI가 많이 쓰이거든요. 네. 예전에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거 말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반도체는 분량이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네. 네. 수율을 높여야 되고 예. 수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머신이 하나, 그러니까 장비가 하나 이상하게 되면 그 안에 있던 웨이퍼가 다 날아간다는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들거든요. 그런 네. 것을 이제 예방하거나 아니면 정말 잘못된 부분들 미리 디텍트하는 용도로 이제 영상이 많이 쓰이고요. 영상으로 웨이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웨이퍼에 다양한 공정이 있는데 공정 사이마다 찍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 한 번 문제가 있으면 또 뒤에 웨이퍼가 다 이상이 돼버리는 경우가 보고 예. 있다가 예. 보고 있다가 그런 것들을 이제 AI가 디텍트합니다. 사람 눈으로 하기 되게 어려운 것들. 그리고 뭐 스크래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분명히 이게 그 고장이거든요. 예. 바로 해내니까. 그걸 걸러내버리고 그리고 이 장비가 이제 떨어뜨리는 로그라고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 장비가 조금 이상해, 이 장비 정비를 해. 네. 그걸 미리 알려줄 수도 있고요. 안 쓰이는 데가 없구만. 이거는 독서실이나 학원이나 음. 학교에다가 보급해서 네. 위에다가 딱 보는 거죠. 네. 딴짓 하고 있는 애 잡는 거야? 그럼 그것도 하고 있어요. 애가 뭐 하는지 딱 한 1분만 관찰하면 제대로만 관찰하면 얘 지금 뭐가 문제고 책 밑에 줄을 긋고 있는지 지금 만화 그리고 있는지 바로 보는 거지. 그렇지. 정말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제가 기술을 모르지 용도는 정말 그 시험 감독을 AI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요? 실제로 하고 있어요? 예, 시험 감독을 어디서요? AI가 카메라로 네. 이거 사실 옆에 컨닝 치팅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AI가 사람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NHN 서비스 중에 그게 비슷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찍고 있으면 돌아보는 놈은 뭔가 이상한 다른 놈이다. 거고, 그렇지. 시험 문제 손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
띠띠띠띠띠 하는 거고. 보통 가려워서 긁는 건 7초 안에 올라오는데 얘는 지금 1분 17초 동안 계속 밑에 내려가 있다. 비비비. 아니 사람이 대체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진짜 많이 대체를 하는 것 같네. 센터장님, 그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좀 먼저 좀 급한 질문을 좀 드리면, 네. 센터장님은 인공지능도 전문가, 아닙니다. 반도체도 전문가, 오히려 반도체 전문이시죠? 저는 이제 반도체 전문이고. 그러시죠? 네, 반도체. 그러면 앞으로 세상에서 반도체가 어떤 용도로 어떤 게 많이 쓰일 거다라는 예상은 훨씬 더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갈 것 같은데 반도체 상황상 이쪽으로는 가기 좀 어려운 기술적 장벽이 있어 등등. 센터장님한테 당신은 반도체 회사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어떤 제안을 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요 중에 골라서 투자해야 되니까. 어떤 회사는 사고 어떤 회사는 숏을 치실 것 같습니까? 그 얘기를요. 그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사실 오늘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아니었고 반도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반도체 얘기가 끝나면 거의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답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럼 진작 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인공지능은 LG에서 배워도 되는 건데. SK 그룹에서만 해도 유즈 케이스가 너무 많고 활용차가 많았는데 어쨌든 사피온이 잘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은 분사를 해서 이제 SK 텔레콤뿐만 아니라 SK 그룹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넓혀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사실 이제 그 많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단순히 이거 잘하네, 칩이 잘 만들어졌네 해가지고 SK그룹이 회사를 만들진 않습니다. 굉장히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회사고요. 그래서 SK그룹이 성장한 것들을 보면은 뭐 최근에는 하이닉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요. 하이닉스는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SK도 메모리 회사고 메모리 외에 비메모리 시장이 훨씬 큰 비메모리 괜찮은 기업은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사실 이제 그거 하려는 이제 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 그러면 아까 전에 비슷한 질문 한번 드렸는데 다시 완전히 궁금함이 안 풀려서, 예를 들면 그 여러 가지 용처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AI가 쓰이는. 그럼 그 쓰이는 AI마다 AI 반도체가 다 특화돼서 개발이 돼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한다면 되게 다양한 AI 반도체 회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품종 소량 생산. 리벨리온도 그때 저희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그 월스트리트에 그 아비트리지 하는 그런 거 빨리 계산하는 거 전용으로 우리는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런 식으로 용도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만들어야 되면 시험 감시용, 뭐 시험 감시용, CCTV용, 그러면 되게 다양한 반도체 회사가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엔비디아가 그냥 만들기 잘할 것 같은데. 그러네. 지금 그 미래 예측을 제가 뭐 함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중간 지점 어느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거 얘기를 좀 사실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려면은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요. 이게 사실 많은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가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반도체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는 이제 시스템 IC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메모리 시스템 IC는 이 회사 말고 플레이어들이 훨씬 더 많은데 어쨌든 큰 회사들만 좀 그려왔고요. 보시면은 메모리는 설계 회사와 제조 회사가 같습니다. 삼성이 그렇죠.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제조도 합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스템 IC 쪽은 설계 회사하고 그 제조 회사 파운드리가 다르죠. 같은 경우가 인텔하고 삼성밖에는 아니고 말고도 있긴 있는데 큰 회사는 그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설계만 하고 팹리스라고 하죠. 중간에 있는 팹리스. 지금 제 마우스가 보이나 모르겠네요. 뭐 안 보이셔도 대충 TSMC 뭐 이런 얘기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대충 그 정도 압니다. 그런 건 뭐 다 알죠. 제조 회사가 파운드리가 있고 위에 보시면은 IP 업체 칩리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칩이 없는 설계 회사예요. 칩은 팹리스가 만듭니다. 그 파운더를 통해서 만들어서 이 팹리스가 칩을 판매를 하고요. 이 칩 안에 들어가는
사실 이제 칩 하나 안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요. 요즘에는 한 가지 기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SoC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칩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설계해야 되는 블락도 있지만 외국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걸 이제 IP라고 주로 부르고요. 인터랙티브 프로퍼티라고 부르고 그걸 제공하는 회사가 이제 칩리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ARM. 네. 예. ARM이 대표적인 기업이고 이 칩리스 회사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다양한 IP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메모리는 하나 찍어가지고 수도 없이 찍어서 팔기 때문에 소품종 대량 생산이고 시스템 IC는 다들 굉장히 다양한 품목이 있기 때문에 다품종이고 소량 생산이라고 다들 이해하고 계시고 틀리진 않는데 네. 이 회사들을 보면은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정말 돈 많이 벌고 있는 큰 설계 패밀리스 회사 엔비디아 여기 있는 AMD, 퀄컴, 미디어텍이 CPU, GPU 혹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CPU와 GPU가 합쳐져 있는 AP 네.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들이고 이쪽으로 부가 다 거의 몰려 있죠. 예. 정말 다품종이라고 보기 메모리보다는 다품종이 맞는데 CPU, GPU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렇죠. CPU, GPU 스코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정말 다품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네. 발은 다품종이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사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밑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장비 회사 이제 오셋이라고 해서 테스트 어셈블리 이런 것들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이 밸류체인이 얽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밑에 있는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라든지 장비는 미국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올라가는 이 화살표가 하나 끊기는 순간에 위에 밸류체인이 다 무너져 버리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러겠죠. 이럴 걸 가지고 이제 중국 압박을 한다든지 미국이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설계 팹리스는 팹리스 설계 회사의 그러니까 마켓의 한 70%는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그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회사들 미디어텍을 빼고는 다 미국. 그렇죠. 다 미국 AMD, 회사네. 엔비디아, 네. 퀄컴 다 미국 회사죠. 네, 미국에서. 어쨌든 이런 밸류체인 안에서 이 팹리스들이 개발하는 것은 크게 CPU와 GPU다. 합쳐진 AP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면은 그러면 이건 사실은 그렇게 나쁨종은 아니에요. 그리고 인텔이 또 있죠. 인텔이 또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칩을 과거에는 잘 생각해 보면 다양한 칩이 있었다기보다는 CPU 하나가 노트북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다 했어요. CPU 네. 하나가 서버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예. 근데 과거에 그 응용처와 알고리즘 개발이 뭐 CPU에 다 최적일 거냐? 그럼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제 수십 년간 반도체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그 사이에 다양한 응용들이 나왔을 거잖아요. 뭐 DB가 나오기도 하고 OS가 나오기도 하고 뭐 수력이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언제나 이제 이 하드웨어 설계하는 사람은 이 알고리즘, 이 응용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만들면은 CPU는 제너럴 퍼포즈거든요. 그러니까 범용성이란 말이에요. 네. 프로그램 해가지고 범용성으로 하는데 그 기능에 특화한 하드웨어에 비해서 좋을 수가 없거든요. 최소한 몇 배, 뭐 한 10배씩 성능이 특화되면 훨씬 좋습니다. 문제는 이 특화는 다른 일을 못하는 거죠. 그 일만 하는 거죠. 뭐 알고리즘이 발전이 돼가지고 알고리즘이 바뀌었다 그러면 얘는 또 이제 못 쓰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훨씬 좋기 때문에 쓸 수 있을 거라고 하고 도전하던 많은 회사들이 사실은 CPU의 그 응용들이 거의 다 흡수돼 왔었습니다. 과거에. 그 많은 그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래미티가 좋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정 발전 속도거든요. GPU의 공정 발전 속도가 아니요, 빨랐다. 그냥 반도체 공정 발전 속도. 그러니까 무호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2배씩 늘어난다. 뭐 2년에 2번씩 늘어난다. 뭐 처음에는 1년에 2번씩 늘어나다가 2년씩 2번. 그게 사실 60년대에 말씀하신 건데 거의 지켜져 왔거든요. 최근까지. 그래서 게다가 가장 좋은 그 반도체는 인텔이 만들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인텔이 CPU를 만들고 설계도 가장 잘하고 인텔은 말씀하신 IDM이기 때문에 제조도 하거든요. 네. 제조 공정도 인텔이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인텔이 가장 앞선 제조 공정과 가장 그 좋은 설계 공정으로 CPU를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 어떤 맞춤형 반도체가 인텔을 못 따라갔다는 거죠. 그죠? 나오면은 인텔이 다음 공정을 가지고 자기네 공정 가지고 자기네 반도체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단독주택 시장이 안 열리는 이유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GS 자기가 좋아 너무 잘 만들어 대형 건설사들이. 그래서 뭐 좀 열심히 설계해가지고 야 이런 뭐 이런 거 해드리면 금방 다 레미안이 따라잡고 미쳐버리겠습니다. 주택 시간 제가 잘 모르겠고. 네. 그런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있습니다. 아 직접 지어 살고 계세요? 역시 다품종을 좋아하시네. 다품종 소량생산의 미련이 남으셨네. 저 센터장님 그 최근에 지은 그 뭐 힐스테이트 이런 데 가보시면 내가 집을 괜히 지었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바로 그 느낌이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쭉 그래왔어요. 그러다 인텔이 다음 버전을 뭐 만들면은 반도체 하나 만드는데 되게 긴 시간이 걸리잖아요. 만들어 놓은 칩보다 10배 빨랐는데 바로 다음 공정으로 가니까 5배, 3배밖에 안 빨라요. 그런데 얘는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적합하게 금방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인텔은 한번 그 하나의 프로세서를 정말 대량 생산을 하거든요. 값도 싸죠. 대량 생산하면 값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럼 가격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시스템 IC가 소품종 대량 생산, 아니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맞는 얘기면서도 중요한 응용에서는 사실 CPU와 GPU가 사실은 소품종으로 대량 생산하고 있었죠. 대량 생산하니까 부가 그쪽으로 몰리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이었고 이제 앞으로도 그럴 거냐, 앞으로는 변할 거냐 얘기를 하자면은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버돼서 공부했네. 굳이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센터장의 표정은 내 시작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냥 냅두면은 오늘 그냥 밤까지 계속 갈 기세여서. 알겠습니다. 네. 일단 사피온이 일이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점심도 못 먹고 그런가요? 보통 막 잘 나가는 큰 이런 복잡한 회사에서는 막 피곤해서 빨리 그만하고 갑시다 뭐 이럴 텐데 금요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좀 안다 싶으면 또 알아야 될 게 산더미고. 네. 오늘은 진짜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표정이 이제 많이 겸손해지셨네요. 네. 그 봐요. 알게 많다니까. 오늘은 진짜 생각할 게 많은데요. 반도체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슬슬 조각이 맞춰진다는 안승찬 대표님. 네, 저 지금 약간 감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피온 코리아의 정무경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가끔 나오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저희가 알고 보니 사피엔 나쁜 회사더라. 사피온입니다. 사피엔은 아니고요. 사피온입니다. 사피온. 사피엔이라고 했어요? 네, 사피온. 좀 불려서 사피온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이거 그래도 이거 홍보 하나 하고. 사피온. 사피온이요. 저희 텔레콤에 있을 때 저희 브랜드 팀에서 주어진 훌륭한 이름인데 호모사피엔스의 사피엔, 그러니까 사람이란 거죠. 앞에 사람 그리고 이온이라고 해서 이온이라고 해서 영겁의 시간, forever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짜맞춰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각자가 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은 인류에게 영원한 인류. 인류에게 이제 서비스를 영원히 해주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영원한 인류일 수도 있고 다른 의미로 이 인공지능이 영원하다는 수도 있고. 그런 뜻일 수도 있고. 진짜 우리는 언더스탠딩 뭡니까? 정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그러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